네, 보입니다. 합니다. 제 커서가 안 보이는데. 어,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환학생을 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스위스에서 원격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아, 제가 저번에 제 소개를 안 해서 하자면, 저는 이제 물리학과와 전자과를 이제 부저드로 하고 있고, 어, 4학년 학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퀀텀 알고리즘보다는 퀀텀 벨 놀로 퀄리티에 관한 발표를 작년에는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고자 네, 사실 이게 제가 수업을 듣는 게 있는데 퀀텀 컴퓨팅 수업을 다시 복습하면서 듣고 있는데 이제 올해 뭔가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던 걸 이제 여기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그거를 이제 저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An Efficient Quantum Factoring Algorithm이고요. 그래서 이제 네, 소개를 하자면 어, 컨텐츠는 이제 쇼 알고리즘에 대한 리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에 관한 거냐면은 쇼 알고리즘이 이제 1994년에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30년 정도 동안 어떤 유의미한 발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데드 리제브라는 교수님께서 이제 올해 10월에 그것을 좀 유의미 발전을 시킨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라티스 크립토그래피에 대해서 어, 연구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퀀텀 컴퓨팅 쇼 알고리즘에 적용을 해서 이제 어떤 음, 퀀텀 서킷의 뎁스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이제 발전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 알고리즘 어떻게 리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하지 못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쇼 알고리즘 다들 아시나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역사를 알면 연구하는 것이 재밌기 때문에 네, 보면은 이제 쇼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디스크릿 프리에 트랜스폼은 이렇게 뭐 X 공간하고 P 공간을 이제 그러니까 변환시켜주는 걸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DFT는 일반적으로 어, 2의 n승의 시간 복잡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2의 n승의 저 개수 점들에 대해서 2의 n승번이 연산해야 돼서 2의 n승의 제곱의 연산도를 갖죠. 근데 이제 다들 아시지만 FFT, Fast Fourier Transform은 n 곱하기 2의 n승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5의 n의 2의 n승. 그러면 이거는 이미 익스포넨셜하게 빨라진 거긴 해요. 근데 이제 QFT는 거기서 더 익스포넨셜하게 어, 빨라집니다. 그래서 n의 제곱, 5의 n의 제곱을 가지고 이제 그 정도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두 번째 줄로 넘어와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뭔가 퀀텀한 게 없어 보이죠. 사실 이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은 퀀텀 퀀텀이라고 볼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정 자체는 굉장히 클래시컬한데 이것이 이제 퀀텀 프리의 트랜스폼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 자체만으로는 뭔가 퀀텀의 어드밴티지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계산을 하면은 계산 결과가 어, 뒤에 적어놨지만 인팅글먼트 되어 있지 않죠. P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인팅글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퀀텀의
장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냐, 그죠? 어드밴티지를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좋은 게 뭐냐? 이게 서브루틴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 뭐 쇼 알고리즘이든 뭐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이든 다 서브루틴으로 들어가서 어,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어, 이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다들 아실 테니까 복습하시고 싶은 분들이 이제 찬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잘 적어뒀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쇼가 1994년에 이제 생각한 거는 피리어드 파인딩을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쇼 알고리즘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피리어드 파인딩을 할 때 이제 QFT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이용해서 피리어드 파인딩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끝에 보면은 A분의 B. 네, 요게 요걸 구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A분의 B가 이 A분의 BN을 C라고 했을 때 C분의 N이 A분의 B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피리어드 파인딩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probabilistic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에러를 가지고 이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쇼 알고리즘에서도 피리어드 파인딩에 대해서 약간의 서브틀티가 있다. 그러니까 좀 부정확한 것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리제브의 발전에 그 리제브의 알고리즘에도 발전시킬 때 어떤 서브틀티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리제브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피리어드 파인딩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77을 모두 77을 생각을 했을 때 8을 1승부터 이렇게 8을 20승까지 77로 다 나눠보면 나머지가 1인 애가 주기적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 R을 찾는 거, 이 주기 R을 찾는 게 피리어드 파인딩 목적이고 그 QFT가 그거를 빠르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퀀텀이 어, 어드밴티지인 이유는 그 R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쇼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면 현재까지 제일 빠른 클래시컬 어프로치는 General Number Field Sieve라는 건데요. 저도 뭔지 잘 모르지만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 이게 가장 빠른 클래시컬이라고 하는데도 쇼 알고리즘보다는 느리죠. 네, 그래서 쇼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력하다. 굉장히 혁신적인 알고리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한 스피드업을 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쇼 알고리즘이 이제 있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피리어드 파인딩이 아니라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으로 이제 쇼 알고리즘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쇼는 사실 처음에는 피리어드 파인딩을 한 거죠. 이 알고리즘을 쓴 건데 근데 이제 키타예프라는 물리학자가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을 이용하면은 설명이 잘 되는데 해서 이제 가져온 게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이고 이걸 이용하면은 또 잘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상 더 설명을 더 하진 않았는데 네, 요거를 이용해서 쇼 알고리즘을 디라이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키백과에도 잘 나와 있고 네. 네, 제가 설명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리제브의 알고리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데드 리제브는 지금 뉴욕대에 계시고요. 그 그분한테 사실 이 논문을 제가 이해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레티스 크립토그래피라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원래 일하시던 분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쇼 알고리즘 때문에 뭐 미국 정부가 굉장히 겁을 먹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양자 내성 암호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이 레티스 베이스드 크립토그래피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빨간색 격자의 점을 표현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점을 이 격자 벡터로 단위 벡터로 표현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어, 요 파란색 요 벡터를 알고 있으면 자, 요거 하나 요 제가 포인트하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뭐 y축 위에 올려져 있는 이 하나를 레티스 이 파란색 두 벡터를 표현하는 게 쉽겠죠? 그냥 이거 파란색 두 개 더하면 이게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게 이런 거예요. 이 보라색 두 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Y축에 나와 있는 거를 찾기가 힘들겠죠.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베이시스를 이루는 벡터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리지만 그 베이시스 벡터를 모르면 그거를 찾아내기가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콤비네이션이 해당 주어진 벡터를 만들 수 있을지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은 이제 이게 양자 내성 암호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동안 있었던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레티스가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크립토그래피에도 쓰이지만 이걸 이제 쇼의 알고리즘에도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레티스의 기초 지식은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티스는 당연한 거지만 combination of linear combination of basis 벡터들이고요. 그래서 이 베이시스 매트릭스를 B라고 했을 때 듀얼 레티스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듀얼 레티스는 어떤 베이시스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t 네, 요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듀얼 자체도 레티스고요. 네. 그리고 레티스 베이시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디터미넌트라는 개념이에요. 디터미넌트라는 개념이 볼륨 per lattice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 대수학에서 배우는 디터미넌트랑 개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티스 포인트가 하나 하나당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곳의 의미는 디터미넌트가 어떤 라티스의 글로벌 덴시티를 결정하는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터미넌트는 라티스의 고유한 값이어서 어떤 베이시스를 우리가 선택하는지에 무관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라티스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논문을 조금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어, 그래서 이것의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그 GR승이 1 모드 N 그거 있죠? 그래서 그 피리어드를 찾아야지 문제가 풀린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너럴라이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쇼 알고리즘에서 가장 알고리즘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그 G의 R승을 할 때 그걸 이제 G를 여러 번 곱하는 게 굉장히 코스티한 파트인데 이제 그 방법 거기서 이제 그거를 좀 코스트를 낮추자라는 것이 이제 리제브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티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레티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라지 n n 비트짜리 넘버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n승부터 이가 작겠죠? 그러면은 어떠한 의미의 d에 대해서 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BI들이 그냥 2, 3, 5, 7 이런 식으로 소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3, 5, 7 이런 것들의 어떤 Z의 전체 제곱이 이제 1 모드 N 다 뭔지 잘 모르겠죠. 네.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G의 R수는 1이다 모드 N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한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의 서브레티스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서브레티스를 생각하는 이유도 그 우리가 G의 R승이 1이다. 그거를 이제 어, 네, 이렇게 G의 2분의 R승 마이너스 1, G의 2분의 R승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팩토리제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이제 유클리드 띠오리를 이용해서 소인수를 찾는 건데 어쨌든 요거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서블레티스의 역할이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일 핵심 파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N이 55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휴리스틱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뭔가 약간 때려잡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L하고 L0를 셀티스하고 서브레티스를 정의를 했다고 했을 때 half of vectors in L should not be in L0 이게 이제 티오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메인 티오렘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L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Z1 이런 ZD 이런 게 이제 벡터들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걔네들이 어떤 라티스를 이루는데 이제 그 중에 L0가 아닌 애들. 그러니까 이 전체 어, 타원이 L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중에 L0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절반보다 적다. L0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하나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간단한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은 이 n이 지금 팩토라이즈 하려는 넘버잖아요. 그러면은 n을 아주 간단하게 홀수인 소수 두 개의 곱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11, 52.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L0에 해당하는 애들을 이제 제가 초록색으로 적어놓고, L에 포함되는 애들을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21 같은 넘버는 요 위에 그룹에 속하겠죠? 그리고 34 같은 애들은 Z 같은 애들이 거고요. Y는 54, 56은 W 같은 애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5에 대해서 이제 P 곱하기 Q잖아요. 그러면은 P 곱하기 Q인 애들은 이 모드 값이 이제 4개가 나오죠. 2의 제곱해서.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P 곱하기 Q 곱하기 R로 가면은 2의 3승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세 개씩 고르니까 이제 8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세 수의 조합은 몇 개가 있죠? 해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6개가 있나요? 네. 잠시만요. 네,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으면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노란색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노란색 비율이 가장 적을 때가 이 P 곱하기 Q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인데 N은 P 곱하기 Q 곱하기 R 이런 수들이 더 많겠죠? 소인수가 더 여러 개인 애들이 많겠죠? 그러면 노란색 비율이 가장 적을 때가 50%인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50대 50의 상황을. 그러니까 노란색과 초록색 비율이 50대 50인데 가장 간단한 케이스일 때. 근데 P 곱하기 Q 곱하기 R이 되면은 노란색 부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네. 저도 스스로 계산해서 알아서 네,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어썸션이 맞다는 네. 그래서 이 어썸션을 알고 나면 이제 메인 디오렘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피존 프린시플 그 비둘기집의 원리를 이용하면 이것도 계산을 조금 해야 합니다. 네, 계산을 하면 이 L이 non-zero vector of norm at most 이거. 그러니까 이 D는 앞에서 말했던 요 D가 맞아요. 네, 그래서 요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heuristic assumption으로 there exists a vector in L but not in L0 of norm at most. T는 exponential OND.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피저널 프린시플하고 이 앞에서 했던 요 heuristic assumption을 합치면 요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논문 자체 약간 뭔가를 증명한 게 엄청 많고 증명한 거를 막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티오렘을 만드는 그런 형식이라 제가 모든 코롤라리아 그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메인 티오렘만 우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제 하나하나의 과정 궁금하면은 다 증명을 해놨어요. 그 논문에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티오렘 자체는 루트 n 플러스 4번을 5n의 3분의 2분의 3승 로그 n 서킷을 이제 루트 n 플러스 4번 진행하면은 이게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티오렘만 설명을 한 거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네, 제가 모든 티오렘을 증명하진 않을 거지만 요거를 할 때 제가 이제 신기했던 게 이게 에러가 있는 거잖아요. 에러가 있는 값들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많이 쓰는 어프로치 중에 하나가 디스크리트 가우시안 샘플링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냥 가우시안 펑션을 가지고 probability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서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티오렘에 적용시키고 이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가우시안 스테이트를 슈퍼포지션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 레디어스 R이 이제 그 에러를 세팅해 주는 값인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레지스터가 우리 연산할 양을 이제 정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QFT를 함으로써 메저먼트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사실 여기가 핵심 파트예요. 여기가 이제 서킷 사이즈를 결정한 부분인데 여기가 굉장히 쇼 알고리즘보다 작기 때문에 이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듀얼 레티스를 구할 수가 있고 이거 아웃풋 자체가 듀얼 레티스고요. 그래서 듀얼 레티스를 이용해서 LLL 알고리즘이라는 그 레티스 크립토그래피 쪽의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면은 이 앞서 이제 말했던 이 놈의 최대값이나 바운드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바운드를 만약에 D를 루트 n이라고 설정을 하면은 요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메인 티오렘으로 이어집니다. 네. 네, 시간상 제가 모든 것을 증명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대충 이제 뭔가 느낌을 가져가기 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멀티 디멘션이 뭐가 이득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멀티 디멘션으로 하면은 사이클을 찾는 게 더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쓰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디멘션이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그래서 리제브는 몇 더즌의 디멘션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적당히 퀀텀의 어드밴티지와 클래시컬의 어드밴티지를 적당히 합쳐서 제일 최적의 컴플렉시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이제 초 알고리즘에 대해서 첫 30년 만에 처음으로 유의미한 어떤 발전이었고요. 그래서 요 설계 뎁스가 이제 쇼 알고리즘보다 5 tilde n 2분의 1승의 만큼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tilde라는 거는 로그 n이 뒤에 생략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즈브 알고리즘에도 리밋이 있겠죠? 한계점. 뭐냐면은 서킷 그 큐빗이 필요한 큐빗이 쇼 알고리즘보다 많다는 겁니다. 쇼 알고리즘은 5의 n 정도가 필요한데 얘는 5의 n의 2분의 3승이 필요해서 이게 2048비트 정도까지 가면은 굉장히 유의미 큰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리밋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최근에 이 MIT의 바이쿤 타나탄과 세윤 라가반이라는 분께서 이거를 스페이스를 옵티마이즈하는 방법을 알아내셔서 다시 쇼 알고리즘이랑 똑같이 5의 n으로 어, 발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줄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리솔브가 이미 된 거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알고리즘이 어떤 피지컬 임플멘테이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가 이제 저번에도 발표했듯이 뉴트럴 아톰 퀀텀 컴퓨팅 쪽을 하면은 뭔가 피지컬 임플멘테이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시고 있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AAR 하이브리드는 외국 분은 아니시죠? 혹시 제가 안 들리나요? 다들 네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발표 자료는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제가 여기 스위스인데 스위스 코리아 모시기 양자 어, 양자 무슨 미팅 같은 걸 하신다고 그러니까 양자 컨퍼런스 같은 걸 한다고 해서 거기서 제가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 주제를 좀 더 한 2주 정도 더 공부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더 발전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